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6년 적토마의 해입니다. 자, 성상의 투자 지침서란 내용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특별한 날입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자, 어제 그제요, 월요일 날 무슨 난리가 났었죠. 네, 블랙 먼데이. 예. 뭔 블랙 먼데이입니까? 케빈 워시 때문에 뭐 어쩌고 뭐 매파다.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으면요, 그냥 정치적인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뉴스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어제는요, 주가가 급등을 했죠. 요즘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요, 무슨 비트코인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에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가요, 막 7% 오를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한 5% 뭐 급락했다고 아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5,371, 그러니까 한 5,400 이렇게 얘기하고요. 코스닥도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그냥 한 1149가 아니라 1200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좀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된다. 자, 오늘요, 막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하여튼 다 합쳐서, 그죠? 한국거래소부터 대체거래소까지 뭐 다 합쳐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뭐 5천조를 넘었다 그러는데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래 이제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었죠. 뭐요? 코스피 5,000포인트, 코스피 5,000포인트 특별위원회. 이제 5,000을 이제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냐면요. 야, 이제는 그게 아니라,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그래서, 코스피를 10,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무슨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면요. 코스피가 5,000, 제가 늘 얘기했죠. 코스피는 5,000이 본전이라니까요. 뭐 7,000은 가야 된다. 가야 글로벌 시장하고 발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올해 상반기에 아마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 ETF라고 그래서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투배 레버리지 아마 상품이 출시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종목을 투배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최근에 이거 사상 최고치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요. 111조.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111조. 저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러니까 예금, 이제 은행에 넣는 예금,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요. 약 한 2,1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머니무브라고 그러세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세금을 감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보세요. 그냥 일상적으로 평균을 이야기할게요. 코스피가 잘 들어요. 코스피가 시가총액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뭐예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자, 코스닥이요. 돈으로 계산할게요. 총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얼마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쓸게요. 4,000조입니다. 4,000조. 늘 얘기하죠. 코스피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800개라고 그랬잖아요. 800개. 코스피가 800개인데 4,000조입니다. 4,000조. 그런데 코스닥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코스닥은 1,800개입니다. 1,800개. 1,800개인데, 자,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될 게요. 삼성전자가, 삼전이라고 그럴게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요즘 삼성전자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냥 어떤 등락폭 얘기하지 말고 평균치를 얘기할게요. 사실은요, 지난주 금요일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그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요,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1,000조.
예, 천조. 이해 가셨어요? 예, 천조. 들어보시죠. 천조 국가. 어디요? 예,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1년 예산. 자, 삼성전자가요. 천조예요. 천조. 시가총액 1위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얼마일까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요. 예, 600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0조.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계산하면요. 1600조. 그럼 시가총액 3위 현대차는 얼마입니까? 100조. 예, 100조. 그러니까 현대차는 빼고요. 자, 여기 4000조에서 1600조. 야, 차지하는 비중 어마어마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러면 코스닥은 1800개고 코스피는 800개인데 코스닥은 총 시가총액이 얼마일까? 궁금하죠? 600조예요, 600조. 네, 600조. 자,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예,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코스피 좋아요. 자, JP모건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대한민국 반도체 종목,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해 주시장을 이끈다라고 그러면은 최고점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불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가능하고 저는 상반기에 7,500, 진짜 10,000포인트도 가능하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시가총액 2위라고 하는 하이닉스의 600조가 코스닥의 1,800개의 전체적인 시가총액과 비슷하라고, 똑같다라고 하면 도대체 코스닥은 왜 존재를 할까? 그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거의 84%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좀비 기업 퇴출시키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 들여놓지 말고 이제 그만하고 뭔가 정리정돈해야 된다. 마음은 아프지만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 코스피가 몇 조? 예, 4,000조. 이거 잠깐 쓸게요. 4,000조. 자, 최태원 회장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최태원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이닉스 시가총액을 얼마? 2,000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2,000조. 지금 600조란 말이죠. 예, 지금 600조인데, 예? 삼성전자도 1,000조인데, 이것을 얼마? 2,000조로 만들겠다. 2,000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 뭐 위로하느냐고 그냥 하는 소린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삼성전자부터 봅시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액면 분할. 그럼 액면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면요. 그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5,000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액면가 한 주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처음에 생겨나서 자본금 가지고 법인을 낼 때 주식수 한 주당 가격 액면가를 5,000원으로 설정한 거예요. 5,000원.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주가가 막 200만 원까지 날아갈 때 삼성전자가 스타트 할 때의 BPS 청산 가치가 얼마였냐면 청산 가치가 잘 들어요. 청산 가치가 얼마였냐면 40만 원대였어요. 40만 원. 오케이. 예,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자, 여기서 간단한 계산법을 하나 합시다. 2.5배라고 하는 거. 2.5배. 2.5배. BPS 2.5배를 기억하세요. 그럼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올라갈 스타트 할 때 이 회사의 BPS는요, 40만 원이었어요. 그럼 2.5배를 BPS를 계산하면 얼마요? 그래요. 딱 그저 쉽죠.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200만 원까지 올려다 붙여놓고요. 액면 분할을 합니다. 5천 원짜리를 100원짜리로. 그러니까 즉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한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50주로 늘어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4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예. 2.5배 계산한 이 100만 원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얼마냐면요. 한 주당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만 원. 이해 가셨어요?
2만 원인 거예요. 원래 2.5배 계산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이 친구들은 200만 원까지 간 거를 액면 분할했으니까 2만 원이 아니라 여기다 4만 원 이렇게 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BPS가 4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막 7만 원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해가시죠? 4만 원. 그러니까 자 4만 원, 2만 원. 원래는 2만 원이거든요. 잘 보세요. 쉬워요. 그런데 4만 원대, 그러니까 200만 원대 액면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원래는 200만 원이라니까요. 자, 2만 원이니까 2만 원. 자, 2만 원, 자, 곱하기 7을 해봅시다. 그러면 27에 14가 되겠죠. 예. 어디서 많이 본 숫자 같지 않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고점 가격? 그렇죠? 이해가셨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언제 액면가를 했다? 200만 원 올라서 4만 원대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14만 원 더하기 14만 원 하면요. 28만 원이 되는 거예요. JP모건에서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반도체주로 인해서 약 한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건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요? 걔네들 계산법대로 하면 그러면 자 2등 2등이 누구예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갑니다. 하이닉스가 스타트 할 때 원래 하이닉스는요 한 22만 원대가 목표가였단 말이죠. 근데 아주 100만 원까지 치솟으려고 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BPS가 얼마였냐면요. 7만 원이었습니다. 오케이? 7만 원이었어요. 잘 봐요. 이거 쉬워요. 되게 재밌어요. 7만 원이었어요. 하이닉스가. 7만 원. 네. 그러면 7만 원이면요. 우리가 2.5배를 계산해요. 7만 원. 그럼 7만 원 더하면 14만 원이죠. 7만 원. 그럼 이제 7만 원에서 이거 반 가르면 3만 5천 원이잖아요. 이게 3만 5천 원.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20이 아니라 1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2.5배가. 근데 왜 22만 원이냐? 예. 그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 하이닉스가 7만 원에 시작했는데 7만 원 곱하기 7을 해보자. 그러면 77 49만 원입니다. 49만 원. 49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면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5천 원이었잖아요. 이거를 1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하이닉스도 지금 5천 원짜리잖아요. 그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야, 이거 하이닉스 시가총액 2천조 만든다. 그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똑같이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스타트.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튀어 올라가기 전에 BPS가 7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7배로 계산하면요. 49만 원인데, 이 49만 원 다시 더하면 얼마일까요? 예. 40만 원, 40 더하면, 40만 원 더하면, 두 번 더하면 80만 원이죠. 그러면, 9, 28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18만 원을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98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쯤에서 현재 지금 하이닉스 가격대쯤에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야, 똑같이 삼성전자처럼 액면 분할 50대 1 해버리면 이해가셨어요? 50대 1 해버리면 예? 그럴 수가 있어요. 2천조 가능하죠. 예.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런 액면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가격은 지금 28만 원, 30만 원대 움직이겠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요. 우리나라 전체 종목 수의 한 37%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 2위가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7배가 뭐냐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서 꽤 오랫동안 제가 강의한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돼요. BPS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배? 2.5배를 계산하다 2.5배.
만 원에 2.5배면 2만 5천 원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지? 만 원에 2.5배, 만 원 더하면 2만 원에다가 만 원에 5천 원 빼서 갖다 붙이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자, 이제 이번에는 2만 5천 원에 다시 2.5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워? 예. 그럼 얼마예요? 6만 2,500원이요. 자,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더하면 5만 원이지. 그럼 2만 5천 원 반 가르면 12,500원이요. 오케이? 기억나? 5만 원에 12,500원을 더하면, 그렇지. 쉽지. 62,500원이요. 근데 왜 7배냐? 아니, 여러분들은 이때 들어온다니까? 어디 들어온다고? 여기 들어오잖아. 딴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62,500원에. 그러니까 7만 원대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중진국 지수예요. 중진국. 이게 중진국 지수고요. 이게 선진국 지수예요. 선진국은 우리는 주가가 청산가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얘네들은요. 바닥이 2.5배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선진국 지수, 중진국 지수.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라고요. MSCI 지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달리고 싶어요. 그럼 조건은요. 지금 뭐 외환시장 어떻게 한다? 24시간 다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2배 레버리지 상품 ETF가 나오고 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7,000뿐만 아니라 8,000만 코스피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놀랍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위험자산입니다, 여러분. 예. 위험자산이 결코 그러면 야 이거 상품 나오면 아싸 뭐 하겠지, 그죠? 지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우리 MZ 세대들도 그러고요. 저도 이제 외신을 보니까 투자회사 관계자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냐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오징어 게임 시리즈 드라마 보셨죠, 그죠? 예, 1, 2 나왔잖아요. 예, 오징어 게임 시리즈 드라마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쉽게 표현하면 버림받고 그냥 막장까지 간, 그러니까 풍비박산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게임에 참가하는 목숨을 내놓고 그런 드라마 시리즈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형태가 그런 식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어떤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서 계속 내가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을 좀 올바르고 세상을 좀 따뜻하게 가자. 이게 비정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든 집안이든 주식시장이든 그죠? 편법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놓냐면 이제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떠났던 이제 서학개미들도 들어오고 비트코인 그죠? 비트코인 실체도 없는데 그런 자금들. 그다음 이제 부동산 자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자금보다도 우선 선순위로 머니무브가 진행돼서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고로 111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행에 요구불예금 같은 거겠죠. 그죠? 적금 이런 게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 쓰시는 그 돈이 2,100조 정도 있다라니까요. 거기다 넣어놓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꼭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한 장 제가 더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보니까요. 미국에 어제 보니까 미국의 데이마켓이 더 난리 났더라. 어제 말이죠. 어제는 미국 데이마켓이 더 난리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데이마켓은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시간 낮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주간 거래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미국은 자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낮밤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거래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카카오페이 증권이라든가 토스증권, 이제 이게 쉽게 하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이제 매매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증권회사인데 등등등등. 예? 우리 주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정규 시장과 다른 대체거래소 ATS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거래돼서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나 분명히 샀다라고 표기가 됐는데 보니까 매매 체결이 안 됐어. 막 여기 이제 전화했더니 아우 그 뭐가 잘못됐나 봐요. 무슨 오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체결 지연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시장도 난리가 났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투자를 하면 좋긴 좋겠죠. 그건 맞아요. 그거 맞긴 맞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장에서 시작하세요. 주무시지 말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응? 정규시장. 그러니까 코스피도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체거래소 보지 마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 오픈하기 전에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만드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 거래되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자릿수인데 굳이 뭐 어떤 바람잡이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해 가셨어요?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정규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예? 그러면 미국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좀 세상이 바뀌고 뭔가 좀 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아니 무슨 삼성전자가 11% 이렇게 막 올라갑니까? 무슨 비트코인입니까? 개미들이 승리했다. 월요일날 폭락할 때 개미들은 밑에서 바닥에서 다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하면서 쭉 11% 올라갔을 때 또 개인들이 팔았다. 정말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진짜 어떤 단타를 한다. 그 참 무서운 얘기죠.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자, 투자 지침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밑에 하단에요. 자막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자막이요?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에 되겠습니다. 10명 선착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셔서요. 제가 투자 지침서 이거를 교재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 이런 의미로 제가 시작하니까 아셨죠? 아직 한 두세 자리 남은 것 같으니까요. 꼭 밑에 하단 문자 샵 3772 유료 100원. 그래서 신청하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가보자고요. 데이 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 그러면 저도 열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지난 그 6월달에 우리가 이제 새 정권 정부가 들어서고서 제 방송의 타이틀이요 주식 대혁명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뭐로 바뀌었다? 성상의 투자 지침서. 그리고 물론 이제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우리 피디님한테 저만큼은 이렇게 갑시다. 성 소장의 기준과 원칙이란 내용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말씀은 드렸죠.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전에는 일봉에서 기준봉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3%, 거기로부터 7%, 그리고 14%, 28, 56 이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는. 자, 보세요. 제가 이 강의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5번째인가 6번째 시간인데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움직임도 보셨죠. 그게 개별 종목 무슨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간다. 7,500, 8,000, 10,000포인트 갑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코스피고 코스닥 안 갑니까? 5,000 코스피 5,000포인트 특별위원회면 명칭을 바꾸려면요. 이번에는 코스닥 2,400 특별위원회 이렇게 만드셨어야지. 코스닥은.
그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 멈춤 속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은 잘 보세요. 9시부터 9시 2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가격은요. 3.5%가 발생하고 거래량은 40만 주를 동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데 또 이내 3.5%가 가버리면 1단계는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3.5 더하면요. 여기가 7%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2단계는 10%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적 변동성 VI 발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요. 2단계가 되는 겁니다. 10% 근방의 VI 발동이. 그 다음에 3단계는요. 바로 14%가 되는 거죠. 14%.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멈춰야 된다는 건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속도라고 써놨는데요. 이 속도는요. 원래 원칙적인 거는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속도는 이거를 내가 오렌지라고 했죠. 오렌지. 오렌지 차트 보셨죠?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오렌지 차트. 오렌지 차트가 이게 과열 구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지표를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속도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30%면요. 30%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최근에 과속은 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정상적인 정규 속도는요. 얼마요? 예를 들어서 경부선 100km 내지는 1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뭐 천안 가기 전까지는 뭐 11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안부터 그 밑에는 이제 100km 이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법률을 정해놓은 정규속도 110km를 200km 막 250 막 페라리 막 이런 거로 달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속도가 30%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어떤 매매 시스템의 속도는요, 고속도로 속도로 따지면 100km, 110km이기 때문에 14%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종목들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후다닥 그래가지고요, 막 한 6분, 7분 만에 막 그냥 상한가 갔다가 28% 가고 막 25% 가잖아요. 그게 키로수가 과속이에요. 지금 현재보다 2배로 빨라진 거예요. 이게 30%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제는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ETF를 만든다며요. 개별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개별 종목 ETF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를 상반기에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면, 자, 이렇게 하자고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을 우리나라도 없애십시오. 이제 선진국 지수로 가려면, 제한폭 만들면 안 되죠. 그잖아요? 제한폭 만들면 안 돼요. 절대 그건 이제 빼셔야 된다고. 제한폭은. 그래야 되죠. 그럼 막 하루에 200% 가고, 마이너스 200%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어요. 아시죠? 그럴 일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종목을 좀 하나씩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자, 0에서 7% 3.5씩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해요. 시가로부터 3.5, 시가로부터 3.5. 오케이? 그리고 이게 10, 그리고 이게 1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1차, 이거를 1단계라고 해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매도,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면 10%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2차예요. 2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고 좀 주식에 좀 눈을 뜨게 되면 14% 여기까지 바라보는데 10에서 14 갈 때는 뭔 지표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던 오렌지라고 하는 이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수 및 대마 이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열, 이격도 이런 거는요. 뭐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총괄단순. 자, 총괄단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1월 16일 날. 자, 지노맨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지노맨 컴퍼니. 그래서 농마주 매매 비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하세요. 이분봉이 되겠다. 무슨 봉? 이분봉. 뭔 봉? 이분봉. 이분봉만 보시는 거예요. 이분봉. 그리고 일봉, 주봉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재무제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려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최소 2개, 3개는 놓고 보셔야 매매를 하시는 거지. 무슨 휴대폰으로 뭘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왜 넉마주냐?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라고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어떤 좀 정리정돈이 돼야, 돼야 대한민국 코스닥이 2,400포인트 정도 가야, 2,000포인트, 지금 포인트의 2배 정도는 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4년 동안 힘들었던 그거를 소원을 풀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코로나가 모시고 가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 보이시나요? 예? 9시 12분에 이 화살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려. 그 다음 캔들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고요. 여기서는 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왜? 3.5% 이 노란색 선이 시가로부터 3.5%, 3.5 가면요. 이런 표기가 됩니다. 이 색을 검정색으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샀어요? 산 거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자, 여기 10% 가는데 이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끝난 거예요. 그만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0%고요. 이게 7%고 이게 3.5%라니까요. 이게 10%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너는 어디서 산 거예요?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0과 3.5 중간 지점에 샀다니까. 그래서 10% 간격. 그러니까 2%에 산 거예요. 그리고 10%에 판 거니까 10%에 2% 빼면 8%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맞게 파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데요. 그 거래량만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 그림. 상당히 속도가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원래 상한가가 30%인데 그러니까 오렌지의 지표는 30% 적용해놓은 상한가 제한폭과 속도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엇박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엇박자로 가는 모습은 어떤 특별한 재무제표가 엉망진창이거나 이 회사가 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없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같은 동일한 날짜에 네오오토라는 종목입니다. 자, 네오오토는 어떤 종목인가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0%로부터 이 자리. 그러니까 얘는요. 이날 며칠 1월 19일 날 보시라고요. 저 종목이 1월 19일 날 시작하자마자 2분 동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언제까지? 다음 캔들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오오토.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겠죠. 1단계는 사실 여기서 한번 팔고 2단계는 이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시장. 그러니까 수사님 이런 선들이 다 보여. 그러게. 그래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7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케이? 자,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얘가 쭈르르륵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10%까지 갔죠? 1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도 보이세요? 이 전달은 전혀 없다. 갑자기 왜 이럴까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어제 9시 뉴스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 9시에 네오 오토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 갔죠? 자, 이 상태에 뭐를 장착을 할까요? 바로 오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14% 구간인데 이 지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 신호는 강력한 매도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똑같이 나오잖아요. 매매는 이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구가. 그런데 내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차트는 열어서는 안 되는 차트겠죠. 누구는 그럽니다. 야, 인생은 말이야. 도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인생은. 주식시장은야. 도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독에 걸리면 뭐예요? 독에. 뭐 도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뭐 두윷 뭐 함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열었다? 판도라 상자를 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그림은 판도라 상자가 되겠습니다. 성서형의 판도라 상자. 누군가는 큰 이득을 얻고 상당히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깜짝 놀라서 힘들어할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자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고 고통에 빠져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요 항상 빵긋빵긋 웃고 있잖아요. 자, 이 도구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전일 몇개. 자, 시간, 가격, 거래량 움직임. 시간은 9시에서 9시 20분. 가격은 3.5 발생하고 거래량 40만 주를 가져와야 되며 3.5 1단계, 2단계 7% 1단계 그리고 2단계 10% VI 발동이며 그리고 어떻게 14%는 최종적으로 목표가로 정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멈춰야 되며 반드시 그리고 속도 상황을 봐서 14%냐 30%냐 10%냐는 바로 거래량과 이 속도 주가와 거래량의 속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지표를 데이 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로 한다. 처음 듣죠? 그죠? 자, 보실게요. 이 종목은요, 1월 19일 제가 직접 얘기합니다. 삼보 모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삼보 모터스. 여기서는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실까요? 야, 3.5인데 특이해요. 뭐가 특이해요? 이게 2분봉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분봉에서 장대양봉이 나왔다가, 장대양봉이 나왔다가, 그 다음 캔들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바로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1분. 1분. 그러니까 두 개 봉이 합친 게 2분봉이요. 내일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어쨌든. 2분봉이요. 그런데 원칙은 말이야. 원칙은. 야, 외인과 기관 잘 들어봐. 야, 너네들이 원칙은 이걸 지켰어야 되는 거지. 지켜야 되는 거지.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몸 상태를 그대로 지은이가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빼버리는 거야. 몸무게를. 몸무게가 말이지. 84kg인데 갑자기 막 62kg로 막 확 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헐헐 나는 거예요. 왜? 그 몸무게 그렇게 나왔던 84kg 나왔던 지훈이가 막 62kg 나가니까 막 헐헐 날라다니는 거야. 자, 이런 건 뭐다? 그래서 급등한다 그 얘기야. 급등. 이런 급등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 얘기예요. 속도. 속도. 뭔 말인지 몰라? 자, 2분봉에서 보고 이렇게 신호가 나왔는데 그리고 거래량도 아까하고 달라요. 그 선생님이 했던 넉마저하고 다르게 올랄랄랄랄랄 거래량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뭐야? 아까는 그냥 채찍이 옛날에 그저 뭐 30개월, 35개월 할 때 말년병년들 심심하니까 시간 안 간다고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점에 점점 치는 거죠. 이거는 비중이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거래량을 동반시키고 해야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서 신나게 확 사는 거죠. 앞전에 20몇만 주, 얘가 23만 주면 이게 내가 얘기했던 거래량이 얼마? 시간이 9시에 시작하고 어떻게 40만 주를 물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종목이에요. 이런 게 하나 걸리면요. 그냥 한 달치 월급을 한 방에 벌 수도 있다. 이거를 판두레 상자라 한다.
그러면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7%예요. 파란색 기억하세요. 그죠?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어딜 가라고 그랬어요? 7% 이게 0이라며요. 수장님 이게 3.5라며요. 저는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7%까지는 가고 싶어요. 그러시든가. 오케이? 그리고 이 종목 들어가 보세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7% 통과하는 모습 보입니까? 이 공간 너는 이게 3.5인데 너 요게 얼마에서 한 1% 정도에 산 거요. 그래서 7%가 넘어갔으니까 한 8% 됐으니까 너 1%에 사갖고 8%에 팔면 7% 수익 난 거요. 얼마 들어갔어? 1,000만 원, 70만 원, 2천만 원 들어갔어. 그래. 140. 왜? 이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캔들 2분봉 거래량 막대 그래프 캔들 막대 그래프 하나당 23만 주, 23만 주, 27만 주 막 이렇다니까. 오케이 말이.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야, 그래요. 완전 그죠? 보셨죠? 그죠? 1단계. 그렇게 된 거요. 그 다음에는 뭐로 가는 거예요? 정적을 딱 갖다 붙이지. 그죠? 정적 갖다 붙이죠. 이 화살표 한 판, 두 판, 세 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 오렌지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님. 수장님이 말씀하셨던 오렌지를 적용시켜줘서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여기 과열 구간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만든 대마 지수 대마 이평선으로 만든 여기서 보니까요 얘를 돌파하지 않았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하지 않았군요 10 가고 딱 갖다 댔더니 바로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여기가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 정적한 거지. 이 모습이 이거요, 이거. 그리고 한번 눌리고 14%를 돌파해 버리죠. 돌파할 때 이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수장님이 얘기하는 오케이 스탁과 속도가 상당히 빠르군요. 이거 과속이네. 이게 140km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시 14분이니까 그럼 9시부터 9시 20분까지 몇 개 종목을 건드리느냐? 하나? 아니요. 서너 개. 요즘 장 많이 나와요. 좋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갔어요.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 갈 수도 있고.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요. 이해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들어와? 차트 이쁜데 여기 들어오죠. 얘 돌파할 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성소장에 무슨 차트, 데이 트레이딩 6가지 핵심 요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밑에 자막 다시 한번 띄울게요. 이번 주 토요일 7일 오후 1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아주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 주는 구정 연휴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몰라요. 자, 보실게요. 자, 시간은 몇 시라고요? 9시입니다. 몇 시까지요? 9시 한 20분까지 그래. 가격은 어떻게 가라고 그래서 소장님 3.5% 그래요. VI 발등이거든요. 거래량은 그래 40만 주 정도 동반해야 된다. 근데 소장님 40만 주 동반해야 되는데 7만 주, 12만 주 갖고 지금 강의하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너 누구야 도대체? 응?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동전치기 하다가 딱 봤더니 딱 걸려들잖아. 앞선 종목처럼. 그럼 그때 너네들은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래량이 이렇게 움직임. 자, 그리고 1단계. 1단계는 어떻게 알아? 일단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14%.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듣다 보면 괜찮겠죠. 그럼 멈추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들이 멈춤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손이 얼마나 빠르고 성소장의 이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하던 거를 멈추세요. 그리고 배우셔야 됩니다. 좋은 거 없어? 휴대폰으로 사고 팔고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휴대폰으로 사고 팔고 하시는 분은요, 제 무료 강연회에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진실로 내가 PC로 공부 많이 했고 이제 좀 정상적으로 나도 이게 주식을 본격적으로 좀 직업적으로 전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속도 아셨죠? 속도는 바로 뭐로 알 수 있느냐? 오렌지라고 하는 그 지표로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 자, 이 종목 말이야. 예? 이 종목은 여기 써 있어요. 1월 19일. 자, 종목 다 공개합니다. 여기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를 선생님 너무하주라고요? 응. 내 기준은 그렇다 이거야. 내 기준은. 뭔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4년 적자, 23년 적자. 매출은 계속 띄우는데. 예? 매출이요, 뭐 늘어났어요. 뭐 200억에서 370억. 아니까 중요한 건 영업이익 자체가 3년 연속 적자인데 4년째도 적자다 그러면요.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예? 앞에 두산이 붙고 현대가 붙고 삼성이 붙으면 그건 정상인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1800개 코스닥이나 코스피 800개가 다 무슨 회사예요? 따지고 보면 그룹 차원에서 보면 반개 회사 아니야. 사돈의 팔촌이고 자기네 식구 아니야?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대주주가 너희들 아니야, 증권회사. 웃기지 않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보자. 자, 이 회사. 자, 두 번째. 이제 2분 지났을 때에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금액이 99,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 이거는 뭐 상당한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죠? 뭐를 지키지 못해서 3.5를 지키지 못하고 살을 빼버렸어. 살을 빼버렸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주가는 날라간다 그 얘기예요. 헐. 오케이? 두산이요? 가게 돼 있어. 이게 안 바뀌어. 여러분들 보시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이 2분봉의 차트는 프로그램 매매다. 오케이. 보실게요. 정말이네요. 수사님 얘기했던 1단계에서 예? 1단계에서 7%를 통과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3.5가 아니라 3.5가 올라간 그 두 번째 캔들에 나왔거든. 굳이 여기까지 가지 말고 10%까지 가야 이게 사실은 1단계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 정적 갔어요. 정적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러고서 오렌지를 갖다 놨더니 여기 상단을 돌파하지 않았어요. 돌파하지 않았어요. 궁금하죠? 어떻게 될까? 했더니 바로 14% 가기 전에 14% 넘기 전에 얘가 통과돼 버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속도가 죽어서 이게 뭐 얘기야? 이게 뭐 얘기야? 끝났다. 얘네들이 튀었구나. 비행기 타고 오빠 나이샷 하러 갔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나도 나와야 된다. 왜 개인이 되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네? 허들판에 들쥐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 서 계십니다. 이제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시간 9시부터 9시 20분입니다. 가격 3.5 발생하고 거래량 40만 주에 움직임 오케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멈춰야 됩니다. 속도에 따라서 오렌지 그 속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굶어 죽진 않는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 7일이 되겠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다음에는요. 보물역이라고 있습니다. 성북구에. 거기서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료 선착순 10명. 자, 고맙습니다. 예, 깜짝 놀라셨어요.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밤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대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